네, 주말 앞두고 우리는 금요일 마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마지막 순간 판단 어떻게 내리세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1선 안착을 좀 못해주네요. 그 가운데 다른 섹터군으로 오히려 더 활발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됐고요. 예. 그냥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끝내고? 이번 주.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근데 네. 보니까 다음 주도 고생하게 생겼어요. 뭐가 정말요? 안정받는 게 예. 나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적 리스크는 갑자기 급반전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실망스럽게 뭐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요. 네, 또 지나고 나게 되면 언제든지 또 아이고 그때가 또 그렇게 잘했다가 돌아섰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좋아요. 대표님이 화이팅 기운을 얻어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쪽은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여러 시장의 단서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원전입니다. 어제 오늘 에너지의 시장이 꽂혔습니다. 대한에너지로서의 급부상, 그리고 여기저기 탈원전은 잘못된 거였었던 건가 봐. 이와 같은 그러한 시각과 함께 원전주 강합니다. 대표님, 네.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지금이에요? 독일에서 나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예, 탈원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얼마나 그들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쪽의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앞으로 그렇게 전개되겠죠. 네. 유가에 따라서 특히 원유 그리고 또 중독에 집중된 원유를 수입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렸다고 하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에너지원을 다변화시켜야겠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뭐 이제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 10년, 20년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지금 대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세계가 다변화된 상황 쪽에서 또 긴 시각적으로 에너지원의 정책들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힘들어지는구나. 그거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원자력은 그런 관점 쪽에서 유가 상승의 변동성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좀 올랐어요. 네. 올랐지만 추세가 또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받게 돼서 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돌아간다 그러면 소외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아이디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럴 때 기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대미 투자 쪽에서도 거의 이제 밸류체인과 함께 우리가 가서 너희들도 미국도 좀 힘든 거 아니니 에너지 쪽에서 좀 관심 많은 거 아니니 우리가 가서 한 완전 큰 거 한 5개 지어줄게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근데 그런 쪽에서 필요로 한 걸 우리가 해준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밸류체인들은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한수원에서 사인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원전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해야죠. 설계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저희가 너무 안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 네. 이런 쪽이고 EPC라고 해서 그러면 설계하고 이거대로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주기기 쪽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발주해야겠네. 그래서 발주해서 주기기, 보조기기 이렇게 해서 뭐 세팅하고 이런 과정들 나오게 되면 이런 밸류체인들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긴 한데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는 진짜 그게 나오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 쪽도 챙겨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견고하게 우상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거가 좀 더 확실한 쪽, 설계 쪽, 그리고 EPC 키워드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계속 관심 종목 놓고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단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쪽에 눈길 주는 거 맞아요?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중에 뉴스 한번 붙으니까요. 강하게 뿜더라고요. 낙폭 과대이기는 합니다만 AI 소프트웨어주가 다시 움직입니다. 미국에서도 좀 우려가 많았다가 다시 올라서인지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연동 흐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물론 무서운 뉴스들은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업한테는 돈 못 준다. 막 세계투자은행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불고 있는데 그래도 개별 뉴스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한때 또 SaaS. 이쪽 SaaS 이쪽에 대해서 이제 끝났어 저쪽은 뭐 지금 뭐하러 봐야 돼? 그래서 뭐 또 이제 인프라 쪽만 보자라는 쪽으로 나오다가 또 그렇게 돼서 뭐 열심히 또 주가 빠지게 되면 너 뭐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도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AI 소프트웨어도 많이 빠졌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각이 나오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럴 때는 항상 양념이 돼야 됩니다.
소금 톡톡 뿌리는 양념이 될 만한 재료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픈 AI랑 사업 제휴를 했다라는 그죠? 쪽에 계약이 나왔죠. 그런 쪽에서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AI 소프트웨어가 많이 빠졌구나 반등. 글로벌 AI 헬스케어면 AI 의료 이런 쪽들 이게 또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네. 근데 이게 일단 신규 매수도 매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청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그동안 쇼커버링으로 그냥 계속 갔다가 좋은 뉴스 나왔네 청산 하면서 움직이는 예. 이런 쪽들도 같이 영향을 끼쳤고 또 두 번째로 솔트룩스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범국가 프로젝트 K 문샷 네. 여기에 데이터 분야의 핵심 협력 기업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이뻐요. 네, 이런 쪽에서 또 같이 쳐져 있다가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쪽들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가겠어라고 하기에는 제가 소프트웨어 대장주가 딱 두 큰 형님이 있죠. 네. 네이버랑 카카오. 아직 못 움직입니다. 그냥 예. 저 밑에서 좀 축 처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주도하면서 다시 수단매가 확대되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확산되는 것보다는 아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공매도 청산과 함께 나왔던 예. 분위기 정도로 보시고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 움직여야 그다음에 확산될 수 있다. 쪽에 대한 변화는 다음 주에 한번 봐야겠죠. 그래도 AI 의료는 다음 주 개인적으로는 GTC 2016 네. 거기서 엔비디아에서 이 AI 의료 쪽의 얘기를 한 1, 2년 전에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했죠. 예. 주춤한데 이번엔 좀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테마로 또 쭉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JLK인가 이쪽이 제일 또 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산되는 과정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AI 의료도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의료단으로 오히려 지금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 대표님, 네. 아까 전에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여야 소프트웨어 단이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조건을 말씀 주셨잖아요. 네. 지금 포트에 네카오가 있어야 되는 때예요?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저 다 물려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뭐 지금 구조대 지금 25만 원, 네이버 25만 원, 26만 원대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상황들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 쪽에서 미리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더 밀리지는 않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그나마 추가로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깨지겠다라는 쪽들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뭔가 경쟁력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또 뒤늦게라도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한번 좀 고개를 떡 들고 이제 저항선까지 한번 쭉 들어오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기대는 하겠는데 이걸 지금 사서 지금부터 저점이니까 여기서 보유하겠어.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 시장이 간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쭉 하고 힘을 내겠다라고 해서 픽을 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우선순위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최선으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여기서 물 타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아직은 차라리 물은 반도체로 타는 게 더 빠르겠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수밖에 우울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게 되면 그렇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의 타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동시호가 구간 마무리 구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코스닥은 플러스권 지키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50조 남은 상황이긴 한데요. 1.65% 빠진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오늘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이에요. 물론 장중에 플러스 전환도 있었지만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더 빠져 있습니다. 유가 불안이 아시아에게는 좀 더 타격이 될 수 있죠. 이 속에서 코스피도 연동됩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간 안 움직였던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드러남에 따라서요. 강보합권 선방하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53선 지나갑니다. 간단하게 수급 지켜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원웨이 수급이 장 막판까지 이어집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에 있어서는 오늘 기관 중심으로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아직도 변곡점에 이르지 못한 중동 사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미증시는 하락 마감됐고 3대 지수는 물론이고 반도체 지수를 향한 약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게다가 다우의 경우에는 또 연중 최저치까지 기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공포 탐욕 지수가 또다시 낮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다시금 불안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난달만 보더라도 2월 달에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펼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WTI 계속해서 120달러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도 5천선은 지켜줘야 되는 게요. 여기에는 신용 물량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현황부터 체크해 보신다면 코스피는 결국에는 1.7%대 하락 마감하면서 5,487선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중소형 단들이 지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또 여전히 액티브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걸까요?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더 선방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장중 상승 전환이 나왔고 상승세 유지해줬습니다. 오늘장 마감은 0.4%대 상승하면서 1152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막판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저희 이어서 코스피 수급 현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에서 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오늘 변동성에 아마 많이들 주목하셨을 텐데 시장이 밀릴 때 받아주는 주체가 외국인이면 참 좋으려면 다시금 오늘 장에도 사흘 연속에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물량도 꽤 많았습니다. 1조 4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기관 역시나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둘 모두 다 IT 투톱을 가장 많이 팔았다는 건데 IT 투톱에는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두 종목이 매도 물량에 따라서 밀렸다는 점, 그러면 정말 다음 주에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환율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1,493원까지 막판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12원 50전 오른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 홀로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2,75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외국인은 여기서도 6거래일 연속에 매도 우위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1,300억 원, 1,000억 원가량의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기관 함께 동참하면서 1,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재금 다시금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 오늘 2차 전지는 팔고 바이오 몇몇 종목들은 담게 됐는데 잠시 뒤에 또 관전 포인트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리딩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리딩 섹터는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한 에너지, 원전 관련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전쟁이 끝날 거야 라고 했었던 발언과는 다르게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계속해서 봉쇄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유가,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해서 100달러 이상을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사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죠. 여기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1호로 특별히 유력한 후보는 LNG 원전이 될 거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는 LNG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가 급등과 함께 대체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갔고 보시는 것처럼 SK 이터닉스 가장 많이 거론이 됐는데 왜냐하면 어제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단이 가는구나 했지만 이런 바통을 원전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특히나 원전 안에서는 대우건설이 오늘장 장중 상한가에 근접한 29% 이상의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주가만 보더라도 7거래일 연속 급등의 신고가 경신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원전 해체는 정말 못할 짓이었어 라는 발언까지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원전을 건설하려면 건설주들이 강해야겠죠. 그래서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현대건설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미리 예고드렸던 바이오 섹터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리딩 섹터 넘버 2는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정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면 바이오는 과연 언제 오르나요? 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됐었는데 오늘도 사실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향후 10년간 대양 의약품 특허가 줄줄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이 규모는 59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다면 이제는 바이오 관련한 액티브 ETF가 상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가 강한데 오늘 특징적인 건 시총 상위주들이 강한 가운데 1위에서 5위보다는 5위에서 10위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더 강하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프롬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개별적인 FDA 향 이슈를 소화하게 되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폴라리스 AI 파마의 경우에도 두 종목 모두 다 AI 관련해서도 바이오와 묶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 들어간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네요. 4거래 연속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이 어제보단 좀 늘었습니다. 바이오의 선전 덕분이지 않을까 방금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뭘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좀 내려달라고 오늘 압박했는데 사실 FOMC가 다음 주에 또 있거든요. 물론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긴 하지만 눈치는 계속 봐야겠습니다. 대표님께 그래서 질문 드리려고요. 다음 주 공략 섹터 어디 보시는지 바로 열어보시죠. 오, 바이오 좋다. 의견 주셨네요. 오늘 바이오 많은 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담았거나 매수도 진입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별로 안 좋은 얘기 하셔놓고 그래도 바이오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바이오입니다. 그래도 예. 바이오다. 네. 예. 이름 자체가 바이. 날 바이. 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얘기가 나오는 쪽들이 뭐 금리 올라가고 뭐 좀 제발 좀 항상 늦은 파월 금 좀 내려라라고 하는데 내리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이제 지금 뭐 금리에 따른 부담보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었는데 이거를 개별적인 성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수급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액티브 ETF나 아니면 또 개별 기술 인전 ETF 이쪽들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리미리 선전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두 개가 교집합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종목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고 물론 많이 올라간 것들 매매하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움직일 만한 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빙고 그런 쪽에서 한번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본다면 바이오 내에서 살펴보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섹터 내 탑픽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공개할게요. 바로 프로티나. 네. 로킷이랑 이전에 같이 올랐었던 선의의 경쟁, 주가의 경쟁을 펼쳤던 종목이었는데 프로티나 이제 다시 또 때가 온 건가요?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로킷 혼자 저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로킷을 달고 프로티나 로킷으로 가기를 기원을 하면서 말 그대로 단백질 쪽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단백질 관련된 분석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AI 신약 개발까지 이렇게 쭉 이끌어냈는데 이 회사의 강점이 바이오 마커라는 쪽에서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죠. 그런 쪽과 함께 거기다 또 항체 설계 솔루션 랜드스케이프 이게 둘 다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비 사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를 다 조합해 보게 되면 세 가지 축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축을 다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낸다. 지금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 4곳하고 협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서 뭐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ETF 쪽에서 관심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이제 막 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가 별로 없죠. 거래가 좀 확인되게 되면 위쪽으로 한번 쭉 움직여서 지난번 나왔던 고가대를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2만 원이 고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 원짜리 한 장 빼서 11만 원대로 일단 목표가를 맞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기간에 수급이 붙고 있는 프로티나 그리고 그 3거래일 동안 지지권에서 반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괜찮을까요?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혼조로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도 굉장히 유가를 주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바라보시면서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종목별 관점 더 디테일하게 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